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엔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시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량만 줄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고고 함께 간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주시고요. 02077-6357번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내년 시장을 또 전망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금 뭐 올 한 해 우리가 부동산 시장 좀 돌아보면 그렇죠. 굉장히 파란만장했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내년 시장이 또 어떻게 갈지 좀 뭐 예측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보는 그렇죠. 결국 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좀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또 봤을 때 또 뭐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 네, 벌써 2019년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쉽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결국 뭐 서울 아파트 쪽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요. 결국 뭐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뭐 선도적인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수도권, 뭐 지방 또 뭐 다른 여타 부동산들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뭐 가장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승, 보합, 하락, 네, 엇갈린 전망이다. 네,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다 이거죠. 잘 모르겠다. 네, 그렇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머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 사실 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의 예측 가능한 그런 또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왜 상승을 한다고 하는지, 뭐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하락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또 그 안에 또 해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상승한다고 이제 보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이유는 자, 올해 이제 인허가 실적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78%나 급감을 했더라. 자, 그만큼 뭐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전 뭐 그 진단 기준을 강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들을 내서 뭐 불만들도 사실 많죠. 뭐 여의도 쪽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인허가를 지금 안 해주면서 이 인허가가 급감하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심 가까우면서도 그 안에서 신축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정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언제든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포텐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보합. 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자, 지금 시장이라는 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양도세 중과가 너무 강력하죠. 지금 뭐 거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2%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세고 3주택은 68.2%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빠져나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살 수도 없는 경우는 지금 뭐 DSR 때문에 지금 9.13 대책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DSR 규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대출 쪽을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결국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상당 기간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강보합 또는 약보합을 보이는 이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일단 뭐 하락 쪽으로 보는 분들은 결국 뭐 대출 기준 강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결국 뭐 금융 쪽의 이야기들이죠. 결국 금융 쪽의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으면서 부동산 쪽에 그대로 여파가 오겠다. 그래서 하락을 또 점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시장을 3대 키워드로 보통 우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예측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뽑은 게 관망, 네, 바라보는 거죠. 네, 바라보는 거. 자, 그래도 비싸다. 자, 지금 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아직은 비싸다. 좀 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고 지금 급격한 하락 국면으로 또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들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또 하나가 학습 효과라는 건데요. 지금 뭐 최근에 발표가 된 걸 봤더니 지금 2017년 공시지가 기준에서 2016년을 바라봤더니 그 1년간이요. 지금 보유주택 총자산 증가한 가구가 무려 978만 7천 명. 네.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약 한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1,300만 명 중에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공시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했을 때도 무려 978만 7천 명이 나 작년보다 내 재산이 올랐어. 71%죠, 무려. 자,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들여봤더니 공시가격이 한 해 동안 1억 원이 오른 사람들이 무려 104만 명이나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심지어 5억 원 이상 오른 이런 분들도 거의 6만 명 정도. 야, 자, 결국 학습 효과. 그래도 부동산밖에 없어. 네. 결국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 많다 보니까 결국 내년의 키워드도 학습 효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또 하나가 현금이 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양분 시장으로 되겠다. 특히나 이번에 뭐 그 서초 리더스원이 계속 그 뭐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쪽에 그 펜트하우스 당첨 때문에 39억,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주변 시세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첨되자마자 20억이라는 로또를 그냥 맞은 거죠. 자, 그런데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한 70%. 현금 30억이 있어야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내년에 우리가 3대 투자 유망 그래도 우리가 꼽아봐야 되겠죠. 자, 결국은 내년에도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뭐 서울이든 비규제 수도권이든 그렇죠. 지금 내년에 지금 당장 그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하는 것들이 또 청약 시장에 있어서는 가격을 좀 낮추는 더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도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굉장히 뜨겁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이런 것들 우리가 답은 너로 정해져 있어. 결국 규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가 많은 혜택들을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년에는 많이 가격 상승이 있겠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파트 쪽의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이러니까 서울 중심권이라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면서 또 역세권이라는 또 세부 지역으로도 우수하죠.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 쪽의 갭 투자.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로 대부분 많이 받는데 결국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소액을 가지고 서울 중심권 안에 역세권 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내년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이면 올 한 해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내년도 전략 세우기 전에 미리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새로운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년 시장을 다 전망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네.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뭐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또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서울 초역세권, 네, 소액 투자.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역세권 안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도보로 10분 이내, 더더구나 뭐 도보 1분, 3분 초초 역세권 안에서 우리가 소액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또 서울 중심권의 투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3대도심, 7대 광역, 12지역 중심, 그리고 한강 가까운 한강축 모두 제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쪽도 소액 투자죠. 네,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방분들도 요즘은 많이 서울 중심권 관심 갖고 계시니까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망투자처 찝어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석 바라고요. 이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죠.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네요.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0층 건물 내 8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고 매매 금액은 1억 4,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양천구 신정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볼게요. 어떤 곳인가요? 네, 양천구 신정동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동의 아파트가 1단지부터 이제 14단지까지가 있는데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네, 목동에 있죠. 네, 그런데 8단지부터 네, 14단지까지 요거는 바로 신정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8단지가 신정동에 있고 목동 10단지가 신정동에 있고 목동 14단지가 신정동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목동 로데오 거리도 뭐 신정동에 있으니까 결국 목동과 신정동은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지 분석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첨단 물류단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상업문화 복합시설까지 개발 호재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렇죠. 마곡지구 쪽에 지금 LG 사이언스파크 쪽에 지금 17,00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마곡 쪽에 이미 뭐 아파트 가격 4억대 하던 게 10억, 11억이 넘어가고 있는 게 바로 마곡의 힘이거든요. 이쪽으로 뭐 지금 뭐 에스올이라든지 넥센이라든지 이랜드라든지 롯데라든지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16만 5천 명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내정 거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그 배후 주거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정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지도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이 2호선이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죠. 우리가 뭐 2호선도 부동산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황금 라인이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서 도보 2호선의 도보 3분 거리면서 신정역 네 5호선에서도 도보로 5분 거리. 결국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3분, 5분 정말 초초초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쪽에는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신정 내거리역에서 2호선 타고 한정거장 가면 양천구청역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쪽에 신정 차량기지가 있죠. 여기에 문화상업 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5호선을 타고 우리가 움직이면 이쪽에서 신정역에서 내정거장을 가면 발산역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이 마곡역이거든요. 결국 발산역과 마곡역 여기를 보고 우리가 마곡지구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쭉 올 수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상업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아주 핵심이 있는 곳들이 바로 목동이거든요. 결국 마곡에서 목동으로 오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후 주거지가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가다 보면 목동역을 지나서 오목교역이 있는데 이쪽 목동 유수지 쪽에 지금 판교와 같은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혁신 성장밸리를 만든다는 것이 또 계획이죠. 자, 결국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까지가 지금 26,000세대인데 55,300세대로 또 완전히 지금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죠. 신정 뉴타운 쪽에 지금 11,000세대가 들어오죠. 지금 이 주변으로 약 한 67,000, 68,000세대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쪽에 또 학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 이 모든 것들이 됐을 때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올 가능성이 많고 또 이쪽에서 마곡 쪽도 그렇고 자, 여의도 쪽도 6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이쪽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신월 IC까지 쭉 가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2022년, 2023년에 또 완공이 되면 이 모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업체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곳이 근처에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엄청나겠죠. 이제 건물 볼 차례인데요. 대단위로 지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 되겠는데요. 지금 다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와서 확인하고 좀 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것이 대로변 코너 입지에 있습니다. 대로변 코너에 있다 보니까 채광이나 통풍이나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자, 여기에다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 정말 기대됩니다.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방송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정말 이 가격이 맞냐? 1억 4,900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그 W 대로변에 이럴 수가 있냐? 맞습니다. 지금 목동인데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1억 4,900만 원이 맞고요. 자, 1억 3,500까지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목동 가까이에 있는 그런 원룸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점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